여호와가 인도할 것이다. 보수일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도얘기입니다.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언 하나하나가 대통령급이라는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좀 정말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에서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도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저 얘기를 했어요.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잠언은 이용할 수 있는데 이종호 박사님. 네. 아까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뭐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 결국은 뭐 이제 그 신의 계시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분이 이제 어찌됐건 그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이제 등극을 하다 보니 이런 것조차도 이제 그냥 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거의 그 모세급 발언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내 길을 내가 어떻게 예언할 수는 없으나 뭐 하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나설 수도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뭐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도 뭐 그 마음은 반반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런 발언의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는 걸로 봐서 대선 출마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좀 더 움직여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가요? 서울시를 봉헌하겠다 이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그것도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곤 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발언이나 종교적인 자리에서 했던 거를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다만 자꾸 이제 해석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정치적으로 해석이 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이제 발언을 하는 게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정치 분석이나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선거에 어떤 종교별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순위를 매겨보면 불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층을 종교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도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신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기도 했거든요. 직접 투표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기독교에 굉장히 강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겠다. 너무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진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막상 이제 그 기독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황 권한대행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같은 어떤 신자로서 공감대를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잠언이란 것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쓴 그 지혜의 글이잖아요. 솔로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실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내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신 여호와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허사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그 동양적인 사상을 한다고 하면은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앞으로의 어떤 그 민심의 흐름, 지지층 이와 같은 것들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출마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복선을 깐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글만 가지고는 정말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 원장님 이 발언이 연설문에는 처음에 없었다고 해요. 즉흥적으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원고에 없었는데 대행께서 직접 이렇게 그 원고를 갖다가 끼워 넣기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대행의 마음이 결국에 한쪽 저울이 상당히 출마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비유 자체가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결단한 이미 여호와께서는 그 본인에게 대출마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종교 분립니다.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국가 지도자가 너무 특정 종교에 이렇게 가는 것은 마땅하다 못하고 특히나 이런 시국에 정말 그 시편으로 저도 인용하면은요,
어린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 수많은 국민들을 갖다가 잔잔한 편안한 이 복지의 국가 나라로 인도할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경랑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로 인도하게 될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 하나님인 어떤 특정 종교 그분이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그러니까 개신교 중에도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보수 개신교계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일단 기독교 쪽 이제 성향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최순실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좀 사이비 종교 관련한 설도 많이 유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한편으로는 좀 불만족스럽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진보 성향 쪽을 지지할 수는 없고 그러던 터에 사실은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다가 굉장히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 보수 개신교 쪽에서는 그야말로 반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황교안 총리도 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분답을 좀 주고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인도할 것. 진짜 뭐 내부는 조심스럽지만 다 대권 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했는데 글쎄 또 황권한대행을 웃음 짓게 만드는 오늘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면 오늘자 지지율인데 오늘 성적표입니다. 물론 뭐 0.1%포인트고 뭐 오차범위 내니까 황교안, 안희정 이 두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근데 어쨌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야권에서 황권한대행을 때리면 때릴수록 비판은 비판할수록 지지율이 오르네요. 그러니까 원래 맞으면 맞을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환경 권한대행 쪽으로 자꾸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를 하면서 막 막말을 쏟아내니까 쏟아내는 것만큼 지지율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지금 환경 권한대행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야권에서 싫어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보수층에서 바라볼 때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아마 전략적으로 행동하거나 발언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타겟팅이 됐을 거다. 그런 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아마 지지율 오르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야권이 뭐 탄핵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미심장한 오늘 잠언도 인용하고 오늘자 여론조사도 2위가 되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여권 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들어보시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만약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모든 그 어깨에 짐을 져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그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로드가 걸릴 거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탄핵 결론이 나기 전에 출마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네. 뭐 효과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워낙에 보수층의 후보가 특히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 대선 주자가 유력 주자가 없기 때문에 자꾸 또 일각에서는 황교안 총리 대행이 나오기가 출마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지지부진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정호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황교안 대행께서 지금 탄핵 전에 출마를 갖다 선언해버리면은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하에서 출마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기 대선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그걸 마치 바라는 사람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 원천적으로 그 부분부터 좀 뒤틀려 있지 않았느냐. 근데 단지 이제 그 후보로서 이미 각인시키기 위해서 정호택 원내대표가 저렇게 의도적으로 저는 그냥 의도적으로. 예. 아니,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호택 원내대표도 지금 사실은 대선 주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견제성 발언이다. 그리고 사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탄핵 자기 정치한 겁니까? 그럼요. 탄핵 결정 전에 황 총리가 절대 출마 선언할 리가 없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얘기를 한 얘기는 뭐냐면 탄핵이 결정 난 이후에도 설령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신 출마할 생각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보기엔 거의 뭐 쐐기받기 차원에서 자기 생각으로는 뭐 발언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지율로도 좀 나오긴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수층에서 인기가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 최 변호사님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관련 책들도 뭐 잘 팔리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근처에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봤는데요. 예. 뭐 또 거기다가 또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황대만 또 내는 대통령 만들기 모임이라서 황대모 해서 굉장히 인터넷에도 모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황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보면은 종로의 한 식당에서 한 60명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은 총리 공관까지 찾아가서라도 출마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만 이재선 씨라고 이재명 시장의 이 형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때 박사모였었는데 맞아요. 황대모에까지도 지금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황교안 이 권한 대행에 대해서 보수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콘 역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정말 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정말 보수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 집회 때 황교안 권한대행 책도 잘 팔리고. 아까 뭐 황대만이라는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팬클럽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국가 헌법의 법치에 맞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누굴까 생각했을 때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저런 분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검사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굉장히 모범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우리 황교안 검사 같은 검사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분을 일찍부터 자기 지도자로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박사모 회원들을 일부 흡수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졌던 기대 심리가 근데 원래 그런 거죠. 우리 팬클럽 같은 거 봐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 한번 이렇게 기대 심리를 가졌던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대상을 찾게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보수층의 기대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뭐 황 권한대행의 어떤 팬클럽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우리 이제 앨범도 가수가 안 냈는데 데뷔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팬클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게요. 막상 데뷔를 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훨씬 더 막 돌풍처럼 뭔가 이렇게 생길까? 아니면은 진짜 앨범 딱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은 에이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될까? 그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서 이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예. 황 권한대행이 만약에 전혀 출마할 의사가 없으면은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이미 여호와께서 알려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황 권한대행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출마 여부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은 어차피 대선이 다가오면 다 이렇게 결집을 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박사모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이게 실제로 뭐 그 중에는 박근혜 지금 대통령을 좋아해서 들어가서 막 지지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꼭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제2의 잘못하면 이제 반사모가 이제 될까봐 이제 좀 걱정이 좀. 반딧불이란 반기문 총장 팬클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기문 총장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도 아마 상당수가 제가 보기엔 최근에 황대만 쪽으로 좀 옮겨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직 출마 결심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고, 예. 출마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황 총리는 전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출마하고 난 다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시다가 그냥 그만두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황 총리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좀 결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분들 중에도 상당수는 좀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이 황 총리가 끝까지 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단은 어디 지금 참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참가하는 인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민원자님 황 권한대행은 끌 만큼 완벽히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인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하겠군요. 그렇죠. 탄핵 결정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정말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가 12월 20일 날 대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조기 대선을 하지 않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황교안 대행만큼 이렇게 좋은 후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갔을 경우에 그 전까지는 이제 나름대로 맷집을 키워가면서 또 분위기도 조성하면서 웅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서석구 변호사님 혜성같이 나타나서 태극기 하다가 나중에 또 김평우 변호사님한테 밀리고
또 김평호 변호사 또 이렇게 딱 하니까 한쪽에서 정치권에서 홍준표 지사가 또 탁 나타나가지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홍준표 지사하고 황교안 대행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경선을 치르면은 나중에 그쪽에서 상당히 흥행도 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맷집을 키워가면서 분위기 조성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타이밍 조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황교안 대행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것도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동부지검에 검사로 있을 때에 뭐 얘기를 하면서 가정폭력이 뭐냐, 뭐 원인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때 부산 분들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산 그 여자들이 더 세서 그렇다라고 했는 말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2015년에 이 그 총리 청문회 할 때 은수미 의원이 제기했던 그 모습이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건 내가 잘못했다. 다만 이 그 술이 이 가정폭력의 원인인데 그것을 재밌게 얘기하는 과정에 덧붙인 사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가 그 책임 있는 자로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쿨하게 인정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것이 단마진으로 군 면제됐던 거. 그렇죠. 대형 로펌에 있으면서 1억 월급 받았던 거.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정말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스크린하는 검증 과정에서 하나하나 지금 검증돼 서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 이 얘기는 본인이 명백히 잘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셨던 그 청문회 때의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부산 여성이 그래서 마지막에 했다라는 취지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분이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이야기의 앞뒤를 다 보아보면 가정폭력의 원인이 술에 있다.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덧붙으면서 이런 불필요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침착한 것과 본인의 이제 해명은 상당히 이제 정중하게 하는 분명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이 과거 발언 군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형 로펌 얘기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진짜 나올 건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슈가 되는 예. 겁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원래 인정할 거 있으면은 빨리 인정해 줘야 돼요. 빨리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두고두고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선의 발언 나왔을 때 그때 정치적 소신이다 그러면서 밀고 나갔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것처럼 빨리 그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본인의 의도하고 좀 다르게 전달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인정하고 속 시원하게 다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마 인사청문회 때 이 얘기를 질문받고 답을 안 해줬더라면은 이번에 또 논란이 아주 심하게 될 뻔했는데 인사청문회 때 이게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아마 논란이 좀 적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요,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의 일단 그 병역 면제 부분도 만성 단마진 대한민국에서 이때까지 그 판정받아서 군대 안 간 사람 4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희귀병, 이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되어 오르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불거질지 사실은 더 예상하기 힘들고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한번 걸렀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불거질 수 있는 것들은 좀 남아있을 여지가 있다. 그거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1위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 측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최근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함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감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 돼요? 근데 저 뒷얘기가 두고두고 많아서 그래도 홍준표 지사도 지금도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데 저 얘기라는 게 적절하냐. 품격 떨어뜨린 거 아니냐,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불성설이고 적절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니까는 바로 홍준표 지사하고 홍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홍두테르테라까지 이렇게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나간 일이지만 근데 이제 또 정치적인 공세로는요, 보수층에서 보면 아주 시원시원 아주 사이다 발언입니다. 누구나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역시 홍준표 지사니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주느냐. 안 근데 본인이 그런 걸 감수하고
저런 발언을 한 것조차도 저는 대선 행보 속에 다 계산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